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이분의 수업 실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강사들의 성과 측정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학원의 규모가 갑자기 성장함에 따라 강사들의 인센티브나 성과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의 내리기가 힘듭니다. 일단 정의 내리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건 다른 회사의 사규를 좀 모티브로 따야 되나요? 힘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학원에 맞는 성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나요? 인데 이렇게까지 고민하셨다라는 거는 사실 해결책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하신 거죠. 그게 맞아요. 그 성과 기준을 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게 정해져야 돼요. 원장님이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 수 증가보다는 학생 수 몇 명 증가, 학생 수 몇 명 증가보다는 3학년 무슨 반 학생 수 몇 명 증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라고 이거라면은 좋아지겠다. 예를 들면 수업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만약에 기준을 두시겠다라면 수업력이 좋다라는 것의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 행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측정 가능하거나 수치입니다. 수치와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결과만 해당됩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볼게요.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항상 화를 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 말 그대로 기분이죠. 그 선생님한테 그런 피드백하게 되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제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측정 가능할 거면 예를 들면 반대로 아이들한테 제가 선생님에게 비속어를 들어봤습니까? 라던가 선생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든가 뭐 이런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설문지를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도 수치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성적표처럼 들이밀고 피드백을 해주고 행동 교정을 요구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나하고 선생님 사이에 그거에 대한 합의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것들로만 결과를 매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게 이걸 다 해놓은데 예를 들면 측정 가능한 수치 중에 대표적인 학원의 수치가 퇴원율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강의 평가를 하시게 되면 강의 평가일 겁니다. 세 번째, 이거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그랬는데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며칠까지 상담 마감입니다 했는데 상담 마감하는지 안 하니까 뭐 언제까지 마감 날짜를 정해줬는데 해당 날짜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했을 때 완성도가 몇 %인가 뭐 이런 것들로 다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적용합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반의 학생 평균 점수, 학생 상승 점수, 그 반의 아이들이 학원 이벤트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스피킹 콘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A 선생님은 반 아이들 50%를 참가시켰는데 B 선생님은 100%를 참가시켰어요. 차이가 뭘까요? 해당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동기부여하고 푸시해드냐에 따른 거겠죠. 그러면 그 참가자 숫자도 수치화된 평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들은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올림픽에서 심판이 보면요. 체조, 리듬 체조 경기할 때 점수 매기잖아요.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매기죠. 생각해보세요. 예술 점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지만 그들도 이미 그것들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단연평가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평가 수치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해당 학원에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이 더 우선순위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샅샅이 따져보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했을 때 성과 기준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답답하시다라면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보통 첫 번째 방법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벤치마킹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합의하에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바시 강연 중에 배달의 민족의 그 정 의장이 나와서 했던 예전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에 보게 되면
뭐 서초구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연했던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사내 규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적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실력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목표는 원장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수업 실력이 좋고 나쁜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수업 기준이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걸 기준을 만들더라면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이분의 수업 실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만들어갈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벤치마킹할 때 기존에 학원 관력 서적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학원이라고 하고 책을 보면요. 분야를 어디 보자. 더보기에 경제 경영 분야. 경제 경영 분야의 학원이라고 하는 책만 봐도 918건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책에 이제 그런 도표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라면 이거를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학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식하시게 되면은 100% 문제 터집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보실 때 보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볼 때 포커스는 뭐냐면 목차예요. 목차. 무슨 얘기냐면 영어 강사라고 검색해 볼게요. 공부법이고 영어 육아법이고 영어 강사로 성공하라는 책도 있고 이 책도 있죠. 그럼 이런 책을 볼게요. 이 책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책의 목차를 보는 건데 쭉 내려가서 목차를 보게 되면 보세요. 롤모델을 찾았는가, 벤치마킹 하는 게 있는가, 피드백을 잘하고 있는가, 수업 자료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동기 유발할 수 있는가, 한국어 영어차를 연구하고 있는가, 뭐 이거를 다 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영어 강사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만약에 리스트화 해가지고 이거를 몇 가지나 달성하고 있느냐, 뭐 내가 리스트를 30개 만들었는데 A 선생님은 20가지를 달성하고 있고 B 선생님은 10가지를 달성하고 있어. 뭐 그럼 그게 성적표가 되겠죠. 그거와 뭐 실제 실적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긴 하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학원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 때 구축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학원의 매뉴얼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차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완성이 된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일하는 방법에 대한 걸 공부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준이 너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동일된 기준이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이 고민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준점이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나도 월급이 올라가겠구나. 원장님이 나를 뭐 더 이뻐해 주겠구나. 어떤 이런 이제 성적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기준점이 생기다 보니까 강사들이 어떤 성장의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기준대로만 평가가 잘 되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로 찍히게 되죠.